코로나 용어 정리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코비드19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가 어떻게 생겼냐. 그래서 코로나의 코, 바이러스의 VI, 그리고 질병, disease의 D를 봅니다. 팬데믹 이런 용어 많이 하잖아요. 팬데믹. 팬은 모든 이라는 뜻이고, 데믹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걸려있다. 뉴스에도 참 많이 나오죠. 확진자라서 그 코로나 질병에 감염이 되었다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피소드가 어떻게 용어가 나왔는지 최초의 검사 장소로 찾아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장소에 검사관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차에 탄 상태로 이렇게 검사를 하고 만약에 내가 외국에 있다가 우리나라로 오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많지 않은데 외국에는 이미 유행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로 입국했지만 아직 내가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나왔던 용어예요. 바로 자가격리라는 용어죠. 네. 내가 아직까지는 확진자는 되진 않았지만 얼마든지 확진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증상자로 분류가 될 수 있기 전에 미리 내가 내 질병이 퍼뜨려지지 않도록 자가격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가격리는 집에서 내가 격리가 된다는 뜻인데 격리라고 하면 좀 너무 갇혀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집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않도록 관리를 받고 있다. 왜?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집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는 보건소로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온대요. 하루에 몇 차례씩. 지금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어디 지역 지금 집에 잘 계시죠? 증상이 어떠십니까? 돌아다니시지는 않으시지요? 네. 그렇게 이제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황을 자가격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무증상 감염이라는 이야기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이나 식당, 공공기관 이런 데 학교, 호텔 이런 데 갈 때는 꼭 이렇게 열 체크를 하고 들어가요. 또는 열 화상 장비가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우리 학교도 있죠. 그죠? 딱 들어가면은 열 있는 사람들은 딱 표시가 나요. 공항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공간에 출입이 안 되고 집에서 있겠죠. 격리가 되거나 또는 검사 결과에 검사기관에 의뢰가 되겠죠. 네. 그런데 요즘 뉴스 같은 걸 보면은 무증상자들이 참 많대요. 예. 잠복기간. 이 질병이 내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즉시 이제 이렇게 막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이렇게 되면은 무증상 기간이 없는 건데 잠복 기간이 있어요. 이 질병이 공기로부터 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손이라든가 입, 귀 이렇게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잠복 기간이 있어요. 최대한 5일 정도의 잠복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이 잠복 기간 동안에는 무증상 기간입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무증상일 때 나는 내가 걸린지도 몰라요. 열도 없고 기침도 안 나고 목도 안 아프고 그래서 막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감염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내가 입에 침이라든가 나의 어떤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켜버리면 그 사람은 무증상 감염이 되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잠복기를 지나서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대요. 예. 조금 건강한 사람이라든가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병원체가 이렇게 내 신체에 내 몸에 눌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증상도 없고 그냥 그렇게 이제 회복이 되고 항체가 생기고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무증상 인 경우. 네, 점점 이렇게 이제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처럼 매년 이렇게 유행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증상으로 언제 걸렸는지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코로나가 단기간에 백신이 나오면 종결이 된다가 아니고 장기간을 걸쳐서 감기처럼, 감기 얼마나 오래됐어요. 감기처럼 이렇게 일상화, 보편화되는 질병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께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거 1차 감염, 2차 감염, 3차 감염 뭐 줄여서 N차 감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가 걸렸어요. 내가 어떤 것으로부터 걸렸어요. 그러면 내가 1차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로부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친구가 걸렸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2차 감염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며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켰어요. 그럼 그 사람은 3차 감염자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으로부터 계속 4차, 5차 이렇게 되면은 N차 감염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한 4차까지는 선생님이 봤는데 점점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이 차수가 몇 차까지 갈지는 모른다는 거죠. 네. 그만큼 확산 속도가 빠른 거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는 어떤 병실이 있냐 하면은 음압병실이라고 많이 용어가 나와요. 아니 음압이 뭐지? 병실은 그냥 병실인데 특별한 병실인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선생님도. 근데 찾아보니까 음압이 뭐냐면 음자가 음수, 양수 또는 음양, 음극, 양극 할 때 마이너스의 개념이에요. 네. 우리 건전지 보면은 이제 음과 양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마이너스, 압력. 즉, 압력이 낮은, 네, 압력이 마이너스 상태인 병실이라고 합니다. 그 압력은 무슨 압력일까요? 공기의 압력이겠죠. 그죠? 공기의 압력이 낮은, 엄청나게 마이너스 정도로 낮은 병실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병실은 왜 공기의 압력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코로나 환자가 입원한 병실은 그 병실에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마련이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병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도 되는데 이 병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어서 다른 병실로 병원 전체로 퍼지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병실 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그 병실 안에만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병실이 음압 병실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과학적인 원리, 네, 과학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과학적인 원리를 생각해 보면 기압을 볼 수 있어요. 지구과학 정도가 되겠는데 기압은 고기압에서 높은 기압에서 낮은 기압으로 공기가 흐르게 됩니다. 즉, 이 병실, 음압 병실 밖에 있는 높은 압력의 높은 기압의 공기가 낮은 병실로 들어오는 거죠. 외부 공기가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낮은 압력의 병실의 공기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왜? 기압의 차이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기의 흐름은 고기압에서 높은 기압에서 낮은 기압으로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신선한 공기, 깨끗한 공기는 그 음압 병실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음압 병실 안에 있는 공기는 외부로 나갈 수 없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음압 병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음압 병실도 이제 코로나 환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음압 병실도 점점 줄어들고 음압 병실에 입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작 이제는 병실도 모자라서 일반 다른 기관들, 수련원이라든가 태릉 선수촌 같은 것들도 병실로 사용하겠다라는 보도도 받고, 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이제 병실 내부 기압을 의도적으로 낮춰놓은 특수 격리병실인 음압병상. 병실 앞에 공간이 있어 이곳에 문이 닫혀야 병실 문이 열리고 급배기 시스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르는 공기 원리에 따라 병실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부 오염원은 정화시설을 통해 걸러내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병실 내부가 음압으로 돼 있어서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이제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 거고요. 이중문으로 돼 있어서 중간에 또 한 번 차단이 되어 있고 밖에도 또 큰 문이 있고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환자들이나 의료진하고 이제 안에 있는 환자분들하고는 이제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궁금한 것이 많을 텐데 조금 몇 가지만 설명을 더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역학조사 이 이야기 많이 하죠. 네, 역학조사가 뭐냐 하면은 이 역학이라는 말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옛날에 이 한문이에요, 한문. 옛날에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역병이 돌아서 지금 조선 관내에 지금 엄청나게 창궐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염병이라는 뜻이에요. 예, 역학, 전염병을 연구하는 배울 학자, 학문. 네, 전염병을 연구하는 학문에 의거한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역학, 전염병의 학문에 의거해서 이 전염병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감염이 됐는지, 어떤 경로로, 그리고 또한 어떤 원인으로 감염이 됐는지를 조사하는 게 역학조사예요. 그래서 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들이 이제 확진자들의 동선 같은 것들, 여러분들 핸드폰 긴급 재난 문자에 오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학조사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애를 많이 먹고 있다라는 것들을 선생님이 뉴스로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 역학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마스크예요, 마스크. 네, 마스크 이거 차고 있는데, 마스크 중에서도 뭐, 비말 마스크라든가. 네, 이거 설명 안 드렸네요. 비말, 이거 설명 안 드렸죠. 비말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네, 비말로 전파가 된다. 네, 비말은 뭐냐면, 비자도 한문이고, 말자도 한문이에요. 비자는 뭐냐면은, 날비자요. 날비. 날다 할 때 날비. 네, 비룡. 우리 싹쓸이에 비룡 있잖아요. 비룡이 나는 용을 비룡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자는 날비, 그리고 말은 물방울 말자예요. 예, 물방울 말자. 그래서 비말은 날아다니는 물방울, 즉 침이라는 거죠. 네. 선생님도 지금 이거 교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침이 엄청나게 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비말 덩어리가 이렇게 막 덮고 있을 겁니다. 네. 이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에 있는 물방울, 작은 물방울, 침방울로 전염이 될 수 있다.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꼭 마스크를 써라 라는 겁니다. 네, 비말이라는 뜻 잘 알겠죠, 그죠? 그래서 옆에서 기침을 하거나 이렇게 옆에서 말을 하면서 침을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집에서 가족들끼리도 이렇게 팔꿈치로 손을 막는 듯한 비말, 이렇게 막아서 비말을 차단하는 예의를 지켜주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스크 설명드리고 마칠 건데요. 마스크 중에서도 이제 등급이 있더라고요. 어떤 마스크를 쓰니까 엄청 답답한데, 어떤 마스크는 되게 숨쉬기가 편해요. 심지어 선생님 아는 사람은 마스크가 너무 답답해서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잠깐 이제 쓰러진 적도 있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특히 지금 여름에 밖에 다닐 때 마스크 쓰기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선생님은 웬만하면 좀 이제 잘 참는데 여름 되고 좀 날씨가 더워지니까 참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항상 KF 등급의 90짜리의 마스크를 쓰다가 너무 여름에 더우니까 비말 마스크로 한번 바꿨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으니까 다시 KF90으로 바꿨는데, 이때 KF90 또는 KF80, KF94죠, 그죠? 94, KF94, KF80 이 등급, KF가 뭐냐, 뒤에 숫자는 뭐냐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KF가 K, 코리아, F, 필터라고요. 이런 간단함이 코리아 필터, 네, 한국의 필터의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94 등급은 외부에 있는 비말이라든가 먼지 같은 것들이 마스크에
94%가 차단이 된다라는 뜻이고 80등급은 외부에 있는 나쁜 바이러스라든가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마스크의 80%만 차단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94랑 80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잘 차단할까요? 당연히 94겠죠. 그런데 잘 차단하다 보니까 이제는 숨쉬기가 힘들다는 거죠. 네. 그렇게 등급이 나눠진다는 거.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선생님,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이 상황에서 나오게 되는 몇 가지 용어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설명드린다고 들었는데 이것마저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선생님 설명을 쉽게 한다고 했지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어려운 부분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주거나 이 용어 말고 조금 다른 용어도 궁금한데 선생님 설명 좀 해주세요 라는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다음 강의 때 앞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우리 내일은 한지수 선생님 강의 모레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